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1월 25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랑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가스공사의 경기력이 정말 좋지 않죠. 예, 뭐 지금 최근 10경기 2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현재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이대현의 결장도 뭐 어느 정도 전력에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대성의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찬물을 끼얹는 플레이들, 예. 그리고 벨란겔의 어떤 활용법도, 예, 유도훈 감독이 여전히 찾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상하게 벨란겔은 실수를 하면 유도훈 감독이 바로바로 빼더라고요. 예, 벨란겔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이대성보다는 벨란겔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예. 이대성은 출장 시간을 호박호박 부여받는 데 비해서 벨랑겔이 출정 시간이, 예, 상대적으로 이대성보다는 적다.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수비가 전혀 되지 않고 뭐 가장 기본적인 상대의 공격 패턴도, 예, 전혀 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어떤 선수 개개인의 어떤 개인 능력은 충분히 출중하거든요. 예, 뭐 프론트 코트에서 할로웨이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 능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정혁은, 뭐 이대성이라는 어떤 뭐 거의 뭐 국대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 뭐 최근 그래도 조금 수비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일단 여전히 경기력 자체는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늘 김시래가 복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김시래의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직전 경기에서 서울 삼성은 이동엽이 또 어깨 때문에 오늘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예, 이동엽 지금 김시래와 이호연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엽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동엽마저 빠진다면, 예, 이동엽마저 빠진다면은 지금 서울 삼성은 볼 핸들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요. 가드진이 붕괴입니다. 다행히 김시래가 오늘 출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출장을 하더라도 일단 긴 시간 동안 코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기 체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이 뛰어야 한 20분 정도, 예, 20분 정도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20분 동안은 경기를 조율할 그런 가드 자원이 없다라는 게 지금 오늘 삼성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프런트 코트에서 이원석과 테리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와 아울러 더블 포스트에서의 어떠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이 그나마 최근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였지만 직접 모비스와의 경기나 KCC와의 경기에서는 역시 이동엽 혼자 게임을 풀어가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 다음에 일단 양팀 모두 외곽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25%, 30%인데, 예, 외곽이 좀 형편이 없다는 거. 최근 5경기는 몇 프로나 될까요? 21%, 26%입니다. 뭐 거의 뭐, 예, 벽돌 던지기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 팀은 결국은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을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의 프론트 코트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이원석, 그 다음에 테리가 버티고 있는 삼성의 프론트 코트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백코트에서 이 프론트 코트로 공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뻑뻑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테리와 이원석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프론트 코트까지 공이 넘어와야 하는데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까지 공이 넘어오는 과정이 삼성은 매우 뻑뻑할 것 같다. 예. 그래도 부상이 없고 정상적인 멤버로 경기를 하는 가스공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는 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삼성이 뭐 정상적인 전력이라면 충분히 가스공사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백코트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아무리 가스공사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스공사도 알 거 아니에요. 예. 차포 다 빠진 팀한테 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무장이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승패를 보기보다는 가스공사의 3.5 핸디캡 승, 예, 이 뭐 핸디가 이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가스공사의 핸디캡 승 그리고 언더, 예, 뭐 두 팀 일단 오버가 나려면 외곽에 터져줘야 되는데 뭐 두 팀의 지금 3점의 적중률로서는 도저히 오버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더에 가스공사의 풀앤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KGC와 캐롯과의 경기입니다. 일단 뭐 KGC보다는 캐롯이 훨씬 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되고, KGC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KCC와의 경기에서 변준영이 마지막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간신히 이겼죠. 간신히 이겼는데 저는 이 경기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KGC 인삼공사의 최근 공격력은 시즌 초반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공격력이 떨어진 이유는 스펠맨이에요. 스펠맨이 시즌 초반과 지금의 경기력을 비교해보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스펠맨이 14경기 출장에서 평균 19.1점을 득점하는데 19.1점을 득점하는 동안 3점 슛 적중률이 39%, 거의 40%였어요. 근데 최근 5경기는 몇 점이었지? 19점. 근데 최근 5경기는 13.8점. 그 다음에 3점 성공률 23%. 많이 떨어졌죠. 슛감, 폼 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변준영이 최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최근 5경기는 39%에 15득점. 변준영이 많이 그래도 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KGC의 또 하나의 어떠한 장점은 뭐 문성곤이 수비 다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죠. 문성곤의 수비는 뭐 다 뭐 인정하는 그런 수비력인데, 이 문성곤 말고 아반도의 백코트 수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반도의 백코트 수비가 최근 인삼공사의 어떤 승리에 혁혁한 공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반도 하여튼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백코트에서 아반도의 수비를 뚫는다 하더라도 일단 프론트 코트에 문성곤이 버티고 있고, 지금 아반도의 백코트 수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캐롯이 3번이 없어요. 다 가드예요, 백코트가. 자, 이정현, 전성현 같은 뭐 한호빈 같은 이런 가드 자원들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반도의 수비로 인해서 고양 캐롯의 백코트에서의 어떤 볼 흐름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외곽 슛을 방해받게 된다면은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아반도가 맘먹고 전성현만 맨투맨으로 맞게 된다면 고양 캐롯은 전성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격이 많은 팀입니다. 그런데 전성현이 막히게 된다면 오늘 경기 공격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즉 인삼공사가 최근 득점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수비적인 측면은 여전히 상대팀으로 하여금 답답할 만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3번 포지션이 마땅치 않은 캐롯이 이런 뭐 오세곤이나 오세근이나 진짜 발음이 왜 이래. 오세근이나 또는 뭐 문성곤 같은 이런 어떤 3번 포지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3, 4번 포지션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닛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유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최소한 인삼공사가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캐롯의 3점이 무작정 안 터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터지긴 터지겠죠. 예. 뭐 아반도가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터지긴 터지겠죠. 터지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최근 5경기 볼게요. 최근 5경기로 보시면 안양 KGC의 3점 허용률이 28.2%입니다. 상당히 낮죠. 예. 자, 고양 캐롯의 3점 허용률도 24%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고양 캐롯의 3점 허용률이 낮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백코트에서 뭐 3가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코트 수비가 좋겠죠. 예. 그러니 백코트보다는 어디가 허술하다? 프론트 코트가 허술하다. 예. 36.4점이 평균 리그 평균인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아반도가 핵심, 이 KGC에서는 아반도가 핵심 키이며 뭐 수비에서 핵심 키이며 만약에 아반도가 전성현을 맨투맨으로 마크했을 때 과연 전성현이 그 압박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고양 캐롯은 일단 수비가 셋업된 인삼공사의 어떤 수비를 뚫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 캐롯의 어떠한 작전은 빠른 트랜지션, 빠른 속공, 인삼공사의 수비가 셋업되기 전에 공격을 함으로써 상당히 짧은 시간 24초 중에서 한 10초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 예, 빠른 어떠한 공수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경기는 저는 다득점을 보고 그다음에 KGC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충분한 휴식이 있는 고양 캐롯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꼼꼼히 뜯어 보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딱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아반도의 최근 수비력. 아반도의 최근 수비력이라면 전성현도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성현이 고전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고양 캐롯의 백코트진이 무너질 공격할 때 백코트진의 어떠한 공격력이 많이 무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KGC 인삼공사의 승리, 그 다음에 오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WKBL 볼게요.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저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 또는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KB 감독을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B 김한수 감독은 농구를 몰라요. 정말 정말 농구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정말 농구 몰라요. 박지수 데리고 지금 이 멤버면 저도 우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승시킬 수 있을 거예요. 농구 감독 할 수 있어요.
이 멤버로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매 경기의 어떤 경기력을 뜯어보면은 엉망이에요 지금. 예, 엉망이에요. 정말 아쉬운 거는 뭐 강희슬도 아쉽고 김소담도 아쉽고 뭐 다 아쉬운데, 예. 일단 뭐 김소담을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쉬운 건 수비 조직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 너무 허둥대둥하고 뛰기만 그냥 억수로 뜁니다. 예.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수비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KB의 단점입니다. 게다가 강희슬이 뭐 점수 스코어러 역할을 해야 될 강희슬이 최근 5경기 보면은 3점 슛이 31%예요.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오버를 보면은 30%인데, 예. 31%. 제가 직전 경기 전까지만 해도 한 20 몇 %였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제 김민정이 제 역할을 해주고, 김민정 강희슬 말고는 뭐 딱히 눈부시게 야 잘한다라고 해줄 만한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뭐 허예은도 뭐 그저 그렇고, 염효나도 뭐 그저 그렇고, 김소담이 제일 아쉬워요. 예, 김소담이 정말 괜찮은 선수였는데 KB 와서 오히려 실력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KB의 상황은 이렇다. 예. 여긴 감독 경질만이 답이고, 아니면 뭐 박지수 올 때까지 버팅기면, 예, 승리 몇 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은 지금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예, 골 밑에 김한별 있죠. 김한별이랑 진한 있죠. 외곽에 이소희 있죠. 거기다가 또 안혜지가 또 경기 안 풀리면 간간히 3점 쏴져가지고 3점 들어가죠. 게다가 한엄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엄지가 정말 보배인 것 같아요. 한엄지. 예. 한엄지가 왜 보배냐? 리바운드 해주죠. 예. 김한별 다음으로 리바운드, 진한도 있구나. 하여튼 뭐 센터진들보다 리바운드 해주죠. 예. 그 다음에 득점 14.2점 해주죠. 예? 이런 3번이 없어요. 예, 5개 구단에 5개 맞죠? 하나, 6개구나. 예. 6개 구단에 이런 3번이 없어요. 예. 물론 저기 뭐야? 우리은행에, 예. 우리은행에 옛날에 이름이 최은실이었는데 이름이 까먹었다. 하여튼 예, 뭐 최은실 정도가 뭐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최은실 한엄지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성장성을 본다면 한엄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뭐 3점도 잘 쏘고 35%. 예. 그래서 지금 BNK는 지금 안 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게 잘 된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주전들의 어떤 의존도가 심하다. 이사빈만 들어오더라도 완전히 뻑뻑해져 버리죠. 예. 어떤 팀의 어떤 조직력이 완전히 뻑뻑해서 공격력이 되게 뻑뻑해 버리고, 수비는 일단 티가 안 나니까. 예. 공격력이 많이 뻑뻑하다는 거. 다행히 이제 김한별의 체력은 진한이랑 번갈아 가면서 출장을 하면서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지금 BNK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에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얘네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뭐 당연히 BNK 사이드로 보고요. BNK 사이드로 보는데 이 핸디가 너무 높아요. 11.5점. 핸디가 너무 높아요. 오늘 경기가 KB스타즈의 홈이 아니라 원정이었다면은 저는 BNK의 마인을 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경기 KB의 홈이고, KB의 홈이면, 그러니까 뭐 NBA처럼 어떠한 뭐 이동 거리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쓰던 코트에서 슛을 던지면 그만큼 슛감이 빨리 돌아오니까, 어디 홈 원정 슛감을 한번 볼까요? 홈에서의 슛감이 KB는 홈에서의 슛감이 더 안 좋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거 굳이 이 경기를
가야 되나? 예. 뭐 BNK의 승은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예. 추워도 의심이 없는데 KB스타즈 프렌이 그래도 어저께 많은 분들이 신한은행 마인승 봤는데 저희 저희 하나원큐 프렌승 봤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경기도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마인도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애매해요. 예, 너무 애매해서 일단 이건 패스하고 일단 BNK 승. 예, 그 다음에 146.5 이거 프렌 하면 오버고요. 마인 하면 언더거든요. 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구 봅시다. 배구는 일단은 삼성화재랑 대한항공. 삼성화재는 최근 이크바이리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크바이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크바이리가 뭐 블로커 2명 3명 와도 또 잘 뚫어내고 공격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크바이리에게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최근에 김정호가 가세하면서 이크바이리의 어떠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있기는 하다. 예. 아울러 김정호의 가세로 인해서 삼성화재의 리시브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네, 몰라보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대팀이 김정호한테 서브 안 넣고 신장호에게 아마 서브를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장호의 리시브 능력은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오늘 대한항공의 서브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두 번째 대한항공은 링컨이 오늘 경기는 선발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솔직히 대한항공은 링컨 없어도 임동혁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임동혁이 너무 잘해주고, 대한항공이 뭐 잘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백업 멤버들이 출중하다는 거, 거기다가 뭐 정지석, 뭐 남자 배구의 김연경이죠. 예, 정지석이 뭐 서브면 서브, 리시브면 리시브, 수비면 수비, 뭐 블로킹은 블로킹 못하는 게 없죠. 정지석. 예, 완전 올라운드 플레이어. 거기다 뭐 곽승석은 뭐 리시브 잘해주고 있고, 게다가 미들라인 블로커인 김민재가 최근 중앙에서 공격을 뚫어주면서 일단 양쪽 윙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무리 삼성화재의 이크바이리가 최근 경기력이 좋고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의 어떤 블로커 라인 마저는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외로 이 경기가 링컨이 돌아오면서 뭐 펄펄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경기 안 뛰었나 그랬죠.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링컨이 펄펄 날아다니면서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이 시원하게 이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대0 셧아웃도 가능한 경기이며, 저득점 상황에서 저 역시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죠.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1라운드에서는 현대건설이 3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뭐 조금 의외로 쉽게 승리했는데 오늘 경기는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한 명 한 명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자면, 흥국생명에는 옐레나가 있죠. 현대건설에는 야스민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흥국생명에는 김연경이 있죠. 그리고 현대건설에는 양효진이 있습니다. 아니, 포지션이 틀린데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격 점유율을 보면은 오히려 양효진이 더 높습니다. 공격 점유율을 보면요. 그 얘기는 현대건설이 리시브가 잘 되면서 그만큼 중앙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흥국생명처럼 옐레나랑 김연경의 어떠한 윙 쪽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대건설이 중앙을 활용하면서 양쪽에서 야스민과
그 다음에 이쪽 뭐 고예림, 그 다음에 황민경, 그 다음에 정지훈, 뭐 이렇게 되겠죠. 고예림과 황민경이 전이일 때는 정지훈이 들어오면서 현대건설의 공격력은 뭐 배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김연경과 양효준 비교했을 때 양효준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앞선다고 저는 봅니다. 예. 현재의 어떠한 그 두 팀의 어떤 상황상, 예. 게다가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이 김미연입니다. 예. 김미연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뭐지? 까먹었다. 김미연 맞구나. 예. 김미연과 뭐 김다은이 리시브를 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이 1라운드 4세트에서 무너지게 된 이유가 김미연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그랬고, 현대건설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게다가 야스민의 서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거 웬만해서 맞기 힘듭니다. 네. 흥국생명은 야스민처럼 서브할 수 있는, 야스민만큼의 어떤 위력적인 서브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예. 물론 뭐 플로터 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넘어오는 공은 있겠지만 야스민처럼 완전히 진짜 스파이크 서브가 제대로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서브를 흥국생명이 버티기는 힘들다. 지금 김미연, 뭐 김다은 가지고는 버티기는 힘들다. 예. 블로킹도 흥국생명보다 현대건설이 더 좋아요. 서브도 좋고, 그 다음에 공격 라인이 뭐 중앙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고, 블로킹도 더 좋고, 흥국생명이 오늘 뭐 비벼보기는 하겠지만, 예,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현대건설의 뭐 선수들이 갑자기 뭐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에 저하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땐 뭐 공격 옵션도 훨씬 더 다양하고 리시브 안정적이고 블로킹 좋고, 예, 뭐 백업 멤버들도 훨씬 더 현대건설이 좋죠. 예, 그래서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도 1라운드처럼 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가 언어버 기준점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언어버는 일단 패스를 하고, 저는 이 경기 5세트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의 승리, 예, 현대건설의 승리만 봅니다. 예. 이게 흥국생명이 한 세트 완전히 처참하게 져버리면 언더가 날 것이고, 예, 4세트 매 경기 꾸준하게 흥국생명이 비빌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뭐 현대건설의 승리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예, 들어오시고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프리뷰라고 써있는, 프리뷰 딱지 있는 경기는 모든 프리뷰를, 예,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기든지 한번 읽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과금 없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치시고, 예,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예, 프리뷰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최근 뭐 국내 경기 거의 한 일주일은 아닌가, 한 6일 정도 뭐 계속, 예,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예, 저희가 드리는 VIP 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 예, 계속 지금 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니, 예,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니, 멤버십 가입, 예, VIP, 골드, 예, 실버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저녁에 아니구나, 밤에, 예, 밤에 NBA 경기 프리뷰로 다시 오겠습니다. 프리뷰의 N팀장이었습니다.